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사스 한파의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는 본 채널 운영자가 1994년 영어 어학연수를 위해 몇 달간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미국 남부에 위치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주이며 면적은 남한의 7배에 달합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휴스턴이고 달라스도 유명하죠. 인구는 2,900만이고 경제 규모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제가 느꼈던 텍사스의 분위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흑인을 보기가 힘들었고 굉장히 친절한 백인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처럼 프랑스, 스페인의 지배를 거쳐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사막이 많은 텍사스 땅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1823년 멕시코 정부는 미국인 이주 정책을 만들어 텍사스로 이주하는 미국인들에게 땅을 제공해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정책이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만들게 됩니다. 첫 이주에 스티븐 오스틴과 함께 300가구가 들어왔는데 곧 2만 명의 미국인과 2천 명의 흑인 노예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오스틴과 동업하던 헤이든 에드워즈라는 땅 투기꾼이었습니다. 1826년 사업을 하던 지역에 멕시코인 시장과 갈등이 있었고 가지고 있던 교부금을 방탈당해 땅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인디언들의 지지도 받아서 프레도니아 공화국을 세워 반란을 일으킵니다. 멕시코는 아이파를 비틀어버리듯 손쉽게 제압하고 이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1824년 100만 불, 1829년 500만 불을 제시하며 텍사스를 매입하려 했으나 멕시코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이어 1830년에는 멕시코 내 거주하던 미국인들의 면세를 중단하고 많은 멕시코 군을 주둔시킵니다. 1832년, 1835년 텍사스에선 미국 이주민들과 멕시코 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와 체첸 분쟁 같은 느낌이 드네요. 1835년 분쟁에선 미국 이주민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산타 안나 멕시코 대통령은 군대를 보내 텍사스를 다시 평정하고 반란의 주모자였던 오스틴을 잡아가둔 후 텍사스를 포함하여 멕시코 영토를 포괄하는 헌법을 공표했습니다. 이때 텍사스의 미국인들은 텍사스 공화국을 선포하며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개인적으론 좀 어이가 없네요. 외국 땅에 들어가서 살던 이주민이 그 나라에 대항해 독립을 선포하다니요. 여기서 유명한 전투가 발생합니다. 3,000명의 멕시코군이 윌리엄 트래비스 대령의 텍사스군 186명을 알라모 요새에서 전멸시킨 것입니다. 이 알라모 전투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져 알라모라는 단어가 마지막 보루를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분노한 텍사스 미국인들은 다른 지역의 미국인들에게 같이 텍사스 독립전쟁에 동참하면 땅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끌어들였습니다. 1836년 4월 21일 샌제신토 전투에서 텍사스군은 9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는데 멕시코군은 840명의 사상자와 대통령을 포함하여 73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멕시코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 24시간의 전투로 멕시코는 드넓은 텍사스와 추후 미국과의 전쟁으로 캘리포니아까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샌제신토 전투에서 사로잡은 멕시코 대통령을 협박하여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멕시코는 다시 군대를 보내 텍사스 공화국을 제압하던 와중에 미국이 텍사스의 연방 합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부족해서 자원이 풍부한 경상도 지역에 일본인들의 노동이민을 받아들였는데 몇백만이 들어와서 반란을 일으켰고 대구에서 제압했는데 울산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경상도 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었고 일본국으로의 합류를 요청했는데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며 전쟁을 일으켜 전라도까지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시 당시로 돌아가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웃의 독립국이 요청을 해서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70년 뒤인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기울자 크림반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러시아가 군대를 파병하고 암살 등 여러 정치적인 공작을 펼친 후 러시아 연방으로의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크림반도를 먹었던 것은 텍사스에서 배운 것 아닐까요? 지금도 텍사스 공화국의 깃발인 론스타 깃발이 텍사스엔 나부끼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자주 독립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텍사스인을 지칭하는 텍서는 정치, 문화적으로 매우 보수적입니다. 미 남부 지역의 저항력,
저소득의 강경 우파를 일컫는 레드넥의 본거지로 대우받기도 합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의 깃발이 곳곳에서 나부끼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2021년 2월 말 최근 일어난 텍사스의 한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사스는 우물을 파다가도 석유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싸고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나누기 싫다는 이유로 전력망을 국가 단위의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민영발전업체들은 당연히 비용 절감을 위하여 설비를 비싸지만 초저온의 날씨에도 가동되는 천연가스 연소식이 아닌 전기모터 압축식으로 바꿨는데 2월 15일부터의 한파로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인 텍사스가 알래스카보다 더 추워지게 되어 이 설비들이 얼어서 가동을 멈춰버렸습니다. 텍사스에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폭설과 한파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겨울철 의류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황당하겠죠? 많은 가정의 수도관도 동파되어 수도 공급도 멈춘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주민들은 200배까지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수백만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02년에 텍사스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낸데 봄의 전력가에 따라 전기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로 피신해서 히터를 틀기도 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발전 설비를 지닌 호텔로 피신을 했는데 숙박요금이 1박에 $1,000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모든 전력을 일반 가정으로 돌리려고 대규모 공장에게 가동정지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오스틴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기독교 성향을 띠는 강경 보수주의 단체 티파티가 미는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 멕시코 칸쿤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급격하게 퍼지자 크루즈는 결국 가족들을 남겨두고 본인만 하루 만에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부심이 강한 텍사스가 전력망까지 독립시켜 최근 한파에서 엄청난 사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텍사스 한파 왜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